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유럽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미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었죠. 네, 아주 중요한 변화였죠. 법적 틀이 마련된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미카라는 틀 안에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는 주요 전자화폐 토큰, 그러니까 EMT 발행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좋은 주제네요. 규제가 생기면서 기업들 전략도 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자료들을 보니까 서클이나 프랑스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의 자회사 SG4G, 그리고 스페인의 산탄데러, 이런 대표 주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플레이어들이죠. 이 회사들이 각자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또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지킨다, 이걸 넘어서서 각자 자기들만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는 게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글로벌 기업, 전통 금융기관, 또 혁신적인 핀테크, 다들 접근법이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지 그 핵심을 오늘 좀 짚어봐야겠네요. 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유럽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강자죠. 서클부터 시작해볼까요? 미카 시행에 맞춰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클은 아무래도 기존의 USDC라는 아주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이건 기반으로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거죠. 파리에 사무소도 내고 네, 파리 사무소가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겁니다. 특히 그 서클 민트 서비스 있잖아요. 유로랑 USDC를 즉시 전환해 주는 거. 그걸 강화하고 있어요. 유로 달러 간의 수합을 쉽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멀티체인 지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블록체인에서도 쓸 수 있게 한다는 거니까요. 그럼 이건 뭐랄까 글로벌 유동성과 유럽 현지 시장의 요구,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유로든 달러든 유럽 내 결제를 아주 유연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겠죠? 정확합니다. 서클의 핵심 전략은 글로벌 표준과 현지화의 조화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의 강력한 USDC 생태계를 활용하면서도 유럽 시장의 특수성, 그러니까 유로화 수요를 EURC로 직접 공략하는 거죠. 멀티체인은 그럼 접근성을 높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블록체인을 쓰든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쓸 수 있게 하겠다. 문턱을 낮춰서 최대한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를 끌어들이려는 거죠. 광범위한 시장 침투, 그리고 규제 준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겁니다. 확실히 글로벌 기업다운 스케일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런 서클의 전략이 전통적인 유럽 은행들한테는 좀 위협적일 수도 있겠어요. 물론이죠. 기존 금융 시스템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주장인 소시에테 제네랄, SG4G의 전략이 또 흥미로운데요. 이들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네, 프랑스 대형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의 자회사잖아요. 유럽 은행권을 대표하는 EMT 발행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미 2023년에 유로 기반 EMT인 URCV를 발행했고요. 내년에는 달러 기반 USDCV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유로랑 달러 다 하네요. 그런데 서클이랑은 좀 다른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기관 대상 산업 플랫폼이랑 연계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SG4G의 접근 방식은 서클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존 은행 시스템의 신뢰도와 인프라, 이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요. 은행의 신뢰도.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기관 투자자나 기업 고객 대상의 B2B 거래, 아니면 특정 산업용 결제 플랫폼과의 연계,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스텔라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도 활용하긴 하지만 핵심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시너지 창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클이 좀 더 광범위한 대중시장이나 개발자 생태계를 노린다면 SG4G는 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약간 더 폐쇄적일 수도 있지만 신뢰도 높은 B2B나 기관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술이나 블록체인보다는 자신들의 핵심 고객과 기존 사업 모델과의 연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이죠. 은행 시스템과 산업용 결제 시스템 연결, 이게 SG4G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결이 다르네요. 그럼 스페인의 산탄데르는 또 어떤가요? 여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다고 들었어요. 디지털 증권이나 RWA 쪽에 강점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산탄데르는 EMT를 단순한 지급 결제 수단을 넘어서서 보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 및 자본시장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려는 거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인프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산탄데르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유럽 최초로 기관 간의 디지털 증권 결제를 성공시켰어요. 디지털 형태로 발행된 채권을 거래할 때 그 대금을 EMT로 바로 결제하는 거죠. 아, 증권형 토큰이나 디지털 채권 거래에 직접 쓰인다. 그렇죠. 그리고 실물 자산, RWA 토큰화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여기서 RWA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아니면 다른 인프라 자산 같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상의 토큰 형태로 기록해서 거래 가능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데요. 아, 네네. RWA 요즘 많이 얘기 나오죠. 네, 이렇게 토큰화된 실물 자산을 거래할 때도 EMT를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또 블록체인 기반의 B2B 해외 송금 실험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와, 그러니까 산탄데르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걸 넘어서 아예 주식, 채권, 심지어는 빌딩 같은 실물 자산까지 디지털 형태로 거래하는 그 판 자체를 보고 거기서 EMT를 핵심적인 윤활유처럼 쓰겠다는 거네요. 활용 범위를 훨씬 넓게 보는군요. 정확합니다. 산탄데르의 전략은 디지털 채권과 RWA를 엮어서 EMT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EMT를 통해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유통, RWA 거래 같은 자본시장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금융혁신의 더 넓은 맥락에서 EMT의 역할을 정의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서클, SG포지, 산탄데르 세 곳의 전략이 정말 뚜렷하게 구분이 되네요. 서클은 개방형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지화, SG포지는 은행 기반의 기관 신뢰도와 산업 연계, 산탄데르는 자본시장 혁신과 RWA 연계. 네, 그렇죠. 각자의 배경과 강점을 살려서 미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겁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다른 플레이어들도 있겠죠. 아이비 같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USDC나 URC 기반 실시간 결제 서비스로 틈새 시장을 노린다거나? 맞습니다. 또 도이체뱅크나 BBVA, N26 같은 다른 유럽은행들도 연구개발이나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계속 EMT 관련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결국 미카라는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니까 오히려 대형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규제 명확성이 오히려 시장 참여와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기업들의 전략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도 보이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흥미로운 점은 이 기업들의 전략이 겉보기에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으로 미카라는 규제를 통해 법제화된 신뢰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전제죠. 그렇죠. 규제 안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인 플레이어가 되겠다. 네. 그리고 그 위에서 각자 목표하는 시장, 예를 들면 일반 소비자인지, 기업인지, 아니면 자본시장 참여자인지 그 수요에 맞는 맞춤형 EMT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공통적이고요. 맞춤형 서비스? 네. 또 멀티체인 지원이라든지 RWA 연계 같은 혁신적인 응용을 시도하면서 단순히 규제를 따르는 걸 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제 준수가 아니라 이걸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렇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이 저희 슬기로우 스테이블 코인 생활을 청취하시는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 미카라는 규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 즉 EMT들이 유럽 금융 시스템의 여러 영역에 깊숙이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인 결제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 자본시장 거래 등 금융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열린 거죠. 네. 다양한 전략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발전하면서 앞으로 유럽의 디지털 금융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전략이 결국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이 경쟁 구도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다양한 EMT들이 미카 아래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유럽중앙은행 ECB가 자체적인 디지털 유로, 그러니까 CBDC를 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네, 이 민간 기업들이 만드는 EMT와 공공부문인 중앙은행이 만드는 CBDC가 과연 어떻게 공존하게 될지, 아니면 서로 경쟁하게 될지,
이 관계 설정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민간의 혁신과 중앙은행의 역할 사이의 그 역학관계, 이건 정말 앞으로 계속 저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민간의 효율성과 혁신, 그리고 중앙은행의 안정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가 관건이겠죠.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깊이 다뤄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럽 주요 EMT 발행 기업들의 전략 분석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